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름, 앙리 마티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를 그냥 유명한 화가로만 보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기존의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끊임없이 다시 태어났던, 뭐랄까, 급진적인 혁명가로서의 마티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안정적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현대미술의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의 예술가로서의 여정은요, 처음부터 딱 정해진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죠. 맞아요. 20살의 마티스는 법률사무소 서기로 일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물감이 아니라 딱딱하고 두꺼운 법전들만 가득했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죠? 맹장염 수술을 받고 기나긴 회복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무료함을 달래주려고 어머니가 건넨 이 작은 물감 세트 하나가 그의 인생 항로를 그냥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건 마티스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요. 처음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그 순간, 그는 법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순수한 기쁨과 해방감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이 낙원을 발견한 그는 망설임 없이 법률가라는 첫 번째 인생에 과감하게 작별을 고합니다. 자, 그렇게 화가의 길을 선택한 마티스는요, 곧바로 미술계의 첫 번째 아주 거대한 혁명의 불꽃을 터뜨립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죠. 그의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정말 급진적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자. 즉, 색을 현실을 그냥 따라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도구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스타일이 야수파, 즉 포비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이름이 붙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1905년에 열린 한 전시회에서 그의 그림을 본 비평가가 마치 야수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도나텔로 같다고 조롱한 데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조롱 섞인 이름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되어버렸죠. 야수파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가 꼭 빨개야 할 필요는 없다. 내 감정이 파랗다고 소리치면 파란 사과를 그리는 겁니다. 형태는 단순하게, 붓질은 거칠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미술의 규칙들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이 작품들 좀 보세요. 사람 얼굴에 저렇게 과감하게 초록색을 칠하고 딱 3가지 색만으로 저 원초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폭발시키잖아요.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마티스에게는 이게 바로 색채를 해방시키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마티스는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는 이 엄청난 위기마저도 또 한 번의 위대한 재창조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12지장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몸은 너무 쇠약해졌어요. 오랫동안 캔버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평생을 붓과 함께 살아온 화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건 정말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붓을 들 수 없다면 다른 걸 들면 되지. 그의 손에 새롭게 들린 도구는 바로 가위였습니다. 소수에게 다양한 색으로 종이를 칠하게 한 다음에 그는 침대에 누워서 가위로 그 색종이를 오려내 작품을 만들었어요. 마티스는 이 시기를 끝이 아니라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죠. 그의 이 유명한 말처럼 가위질이 곧 드로잉이었고 색종이 그 자체가 물감이 된 겁니다. 선과 색을 하나의 행위로 통합해버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이카루스 같은 걸작들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마티스가 오려낸 형태들을 조수인 리디아가 그의 지시에 따라서 벽에 하나하나 고정했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창조의지가 빚어낸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티스가 일으킨 이 두 번의 거대한 예술 혁명,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놀랍게도 그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의 색채의 방은 후대의 추상미술의 문을 활짝 열어줬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은 아예 그의 작품에 헌정하는 컬렉션을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그래픽 디자인의 단순한 형태와 강렬한 색감, 심지어 우리 집 소파 위의 쿠션 패턴에서도 마티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요. 그의 예술은 이제 미술관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마티스의 비전이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얼마나 똑같이 잘 그리는가의 시대를 마티스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의 시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미술사에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늙고 병든 몸으로도 가위를 들었던 남자, 마티스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삶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색깔로 어떤 기쁨을 오려내고 있나요?